안녕하십니까, 김기수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전주 상승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일정 정도 차익 실현을 맞으면서 소폭의 조정을 보였죠. 특별한 이슈나 흐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드라기 총재가 로마에서 대학 연설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제 지표를 주시하고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이 놓였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 이 정도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공이 기술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까 엔화 약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100엔을 돌파할지 안 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요. 다만 100엔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100엔 근처에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모멘텀이 크지가 못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시장으로 놓고 보면 이번 주 옵션 만기 그리고 금통위가 함께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내일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땐 우리 시장에 있어서 옵션 만기 흐름이 중요한, 그리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중요한 흐름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시장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폭 하락한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체 업종이 괜찮다라고 많이 떨어진 업종과 종목이 괜찮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실적을 수반한 통신주나 성장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수를 제한하는, 하락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던 업종이 SK텔레콤과 KT, 그죠? LGU 플러스, 통신업종 부분들입니다. 자, 이 외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월봉을 자꾸 보여드리냐면 월봉에서 추세가 도는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를 해도 되도록 한다는 거죠. 업종에 있어서 시세를 견인하는 것은 월봉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굳이 업종의 모멘텀이 어떻냐 이런 부분을 살피지 않더라도 월봉에서 상승 흐름을 전개해야 그 힘을 받는 거거든요.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코스닥 부분도 4년여 동안의 매물, 그래서 550포인트를 돌파해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적어도 625포인트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을 갖는다. 그때 가서 조심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흐름이다.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업종도 약 10년이 넘게 정말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한 업종이 통신업종인데 그런 업종의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했다는 거죠. SK텔레콤을 지금 매수해라. 이 의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를 커버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통신업종이 이렇게 시세를 전개하는 형태가 전개가 되면 경기 민감주가 반등이 들어와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목요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 될 부분이지요. 그죠?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껏 해온 하는 총재의 행보로 봐서는 쉽게 금리 인하할 것 같지가 않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 정책적 매력 이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기존에 가미가 됐었던 업종, 경기 방어주적인 통신주와 그리고 성장을 먹고 사는 업종, 저성장 구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업종 쪽에 시세 흐름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과정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한쪽만 예를 들면 옵션 만기 이후에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 그죠? 옵션 만기 지금껏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주구장창 해외 시장이 올라도 우리 시장은 계속 매도입니다. 지난주까지 63% 뱅가드 물량이 나왔고 아직 나올 물량이 37%나 된다면 아직도 많은 부분이지요. 그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까지는 아직 6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해소되는, 그 시간이 해소되는 기간까지는 업종에 있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화학업종이면 화학업종, 철강업종이면 철강업종인데 그 업종이 세게 하락하면서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동반해서 같이 하락한 그런 종목 부분들은 찾아서 매매하셔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성장을 가지고 가는 업종 부분에 있어서는 순환 흐름을 함께 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힘 자체의 비중을 어느 쪽에 갖고 가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은 끝나지가 않았고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 구조에서 성장을 먹고 살 수 있는 업종, 이런 부분들의 힘들은 아직 남아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월봉 부분에서 너무 이격이 센 부분들이 조정 흐름들이 전개되는, 그러니까 5개월 이평선 부근으로 조정이 들어올 때 업종과 종목의 성장주들을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면 그동안 몸살을 앓았었던 산업재와 소재, 그 경기 민감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시간을 이제는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뚜렷하게 상승할 모멘텀이 없지만 나름대로의 바닥권을 만들어주고 있고 수급이라는 불균형이 해소되는 시간이라는 흐름들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신규 접근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을 조금 더 인내하는 부분이 필요로 한 시점이다라고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